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이리스 장정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만큼 웅장한 차량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2022년식 1억 1,800만원 기본 가격을 갖고 있고 옵션을 추가하면 무려 약 4천만원까지 올라가는 마세라티 르반테 하이브리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차량 둘러보실게요. 고!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세로 그릴이 여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삼지창 로고를 정말 역동적으로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라고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로고에 빨강 색깔 컬러는 다 빼고 블루 컬러만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 제논 헤드램프라고 해서 140만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국내에 어떤 옵션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맞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차량인 만큼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이. 슬기씨, 여기서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파팅 라인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안개등도 있는데 반짝반짝 잘 빛이 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단 프론트립 같은 경우에도 SUV지만 스포티하게 감성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태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량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해가지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어적으로 뽑아내는 형식에 비하면은 이태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완벽하게 만들어낸 후 페이스리프트나 이제 풀체인지가 되더라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눈으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 르반테나 기블리도 그렇고요, 콰트로포르테도 그렇지만 바뀐 차량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섬세하게 정말 조금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네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으니까 옆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요, 길이가 5,005mm의 길이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차박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에어덕트 같은 쪽에도 이렇게 파란 색깔 친환경적인 요소를 띄웠는데요. 슬기씨, 왜 파란색이 친환경적인 요소인 줄 알아요? 시원해 보여서? 솔직하게 말해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독일 3사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일본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는 요 파란색으로 구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캘리퍼도 블루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이 돼가지고 좀 적게 나오는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비싸서 그런지 20인치의 휠을 넣어줌으로써 차가 꽉 차 보인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휠 모양도 좀 독특해요. 삼지창이 5개가 들어가 있는 오폭 형태의 휠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아. 그리고 이런 필러 라인들에 이제 크롬 몰딩을 줘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C필러 쪽에는 이렇게 마세라티 로고가 있는데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중 접합률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지만 뒤에는 일반 유리예요. 그냥 이중 접합유리가 아니에요. 다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차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스도어 찡, 압축도어도 된다는 점 참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주유구가 왼쪽에 있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면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르반테 후면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차량은 이제 2000cc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힘이 약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330마력의 45.9토크라는 정말 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인데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차 중량이 좀 많이 나가고 SUV이다 보니까 3000cc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48V의 배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동차세도 덜 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일램프를 보게 되면은 다른 차들은 약간 밋밋하게 많이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램프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일램프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테일램프나 헤드램프를 만드는 게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하나로 디자인이 성공을 하던가 실패를 하던가 여기서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트렁크를 빨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 킥모션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580리터의 적재량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러기지가 있음으로써 여기 뒤에 있는 물건이 앞으로 튕기지 않게끔 만들어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차량은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이제 트렁크 닫는 버튼들이. 그런데 이제 요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근데 진짜 깊네. 러기지도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에 걸어서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고 본인 느낌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시가잭이 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끼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남다른 차박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차박을 한다면은 조금 더 사랑이 좀 더 싹 틀 것 같네요. 둘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셋째를 그러면은 추우니까 한번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르고 있어야 돼? 조금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되네. 팔 인식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자, 한번 실내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실내 전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세라티에 들어가는 앞에 옵션들이 터치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인식이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A급은 아닌데 이 정도면 이태리 차량치고 정말 A급이라는 거를 이태리 차량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동 거는 버튼은 왼쪽 하단 쪽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딱 시동을 걸면은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운드가 좀 크다라는 거를 저는 느껴요. 근데 하지만 이중 접합률이기 때문에 아마 못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들도 이런 식으로 전동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세라티가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패들 시프트가 너무 멀다. 핸들이랑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패들 시프트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이 방향지 시등을 끄고 킬 때 패들 시프트를 굉장히 많이 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 뒤에를 보면은 이제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 하면은 또 명품의 나라 아닙니까? 명품의 나라답게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최고급 시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정말 내부 인테리어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박음질이나 가죽 재질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보면은 상당히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스피커를 보시게 되면은 바우슨 웰스킨이라는 BMW 7 시리즈에 들어가는 최고급 스피커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컬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리고 핸들 열선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승차를 빌려왔는데 옵션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온 담당 딜러분도 어떤 게 들어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스피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제논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이 시트도 좀 비쌀 것 같고요, 느낌이. 그리고 일단 이 알칸타라도 100% 이거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자율 주행도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통풍 시트는 내가 봤을 때 원래 들어가 있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옵션에 어떻게 4천만 원인지는 조금 아이러니한 점은 있습니다. 이 앞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바늘 계기판을 넣어줌으로써 클래식함의 그러한 세련된 디자인을 넣은 것 같고요. 터치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좋은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저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느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트가 진짜 너무나도 재질이 좋기 때문에 패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딱 조여주는 게 편안한 스포츠카를 탄 그런 SUV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뒷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열을 딱 한번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제 포지션보다 훨씬 뒤에 와 있는 위치에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진짜로. 뒤에서 슬기 씨가 촬영을 할 때도 시트가 편했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트가 진짜 편하고 좋네. 이거 딱 봐도 제냐 시트 같긴 한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들보들하니까 맞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만 존재하고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차량이 약간 쿠페형 라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두를 신어가지고 한 183 정도 되는데 바른 자세 딱 하면 요 정도인데 우리 만약에 서장훈 형님이 만약에 차를 타신다고 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185 정도가 넘으시면은 편안하게 딱 앉으면 머리가 닿을 것 같다라는 예감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185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송풍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뒤에서 독립적으로 내가 만질 수가 있어요. 전원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뭐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차량 가격이 1억 1,080임에도 불구하고 푸전 에어컨만 넣어줬다라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USB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여기에 다 C타입으로 나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죽 재질은 좋은 걸 쓰면서 여기는 왜 그렇게 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차량. 오늘 이렇게 마세라티 르반떼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0cc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음은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음 작업을 한번 해주면은 조금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하진 않다라고 저는 오늘 표현을 한번 해봐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태리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디테일한 한 구성마저도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다. 재질만은 최고다. 앉았을 때 편안함, 거의 뭐 시몬스 침대를 연상케 하는데요. 정말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일반인이 보는 관점에서 그냥 차량 봤을 때 리뷰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만약에 안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렌트 문의 많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리스랑 장기 렌트 딱 두 가지 상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더 많이 띄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